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2024년 5월이고요. 제가 해설지를 올린 작년 10월에 비해서 정답이 달라지거나 해설이 달라진 내용은 없으니까 해설지 그냥 그대로 보셔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볼게요. 지방자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 많이 보던 문제인데 주민자치하고 그리고 단체자치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였고요. 주민자치 첫 번째 선제예요.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주민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부여된 권리를 보고 있죠. 이 전래권이라고 하죠. 전래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거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이에 반해서 주민자치는 원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즉 고유권이라고 봤죠. 두 번째까지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요. 단체 자치는 국가의 위임 사무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게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체 자치는 구분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처리하고 이 자치권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는 자치 사무도 처리하고. 자, 그래서 구분한 입장이죠. 이게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요. 단체 자치는 지방 분권의 법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단체 자치는 이 국가로부터 독립을 좀 강조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지방 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층제에서 보면 문제를 보니까 단층제랑 중층제를 구분한 문제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방 정부 간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단층제고 지방 정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 이제 지방 정부 계층이 있으면 중층제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층제죠. 중층제 중에서도 물론 이제 세종이나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로 되어 있고요. 장단점을 물어보는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서 행정 책임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바로 국가 아래 이 지방 정부밖에 없으니까 만약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 소재가 바로 지방 정부로 포함이 한정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런 경우 이제 중층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아래 여러 지방 정부 계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2층제다, 광역이 있고요. 그 아래 뭐 기초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아래 동작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업무 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서울특별시에서도 책임이 있을 테고 동작구에서도 사실은 나 책임 소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우리 책임 아니라고 이런 이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단층제의 특징이니까. 두 번째,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서 정부 간의 보고 체계에 따른 행정 지원을 줄일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지방 정부 위에 바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중층제 같은 경우에는 기초에서 만약 2층제를 하더라도 기초에서 광역을 거쳐서 보통은 국가로 의사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지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단층제가 줄일 수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서 지방 정부 간의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 아니죠. 이 위치가 바뀌었죠. 단층제가 중층제에 비해서 불리한 거죠. 사실 뭐 단층제는 수직적인 분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할 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가 할 일, 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중층제죠. 정답은 3번이 간단한 문제였죠. 네 번째,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서 의사소통 내용에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뭐 이런 거예요. 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보고를 하고 광역을 통해서 이제 광역에서 이제 기초에서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광역에서 국가로 이 보고를 한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광역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불리한 정보는 이렇게 좀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왔고요.
세 번째 문제는 또 뭐 여러 번 나오는 문제죠.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법률 조항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고 워낙에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열거가 쫙 돼 있죠. 예시를 들어서. 자, 그리고 국가사무 처리의 제한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것을 또 나열을 해놨죠. 자,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수출입 나오죠. 수출입.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자, 이건 다 원칙적으로는 물론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국가 사무로 보고 있죠. 정답은 4번. 이건 뭐 쉽게 푸셨을 거고요. 네 번째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역시나 지방자치법 조항 그냥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행정사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만약 이유가 있어. 단체 장이 원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은 관계 공무원한테 대신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조항이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역시나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한 사무에 관해서 조례와 규칙을 제정. 이 문제가 정답이 쉽게 나와버렸죠. 혹시나 내가 1, 2번 선지가 뭐 자주 안 나왔던 이 지방자치법 조항이라서 생소하시더라도 이게 쉽죠, 그죠? 조례랑 규칙은 제정할 수 있는 게 규칙만 제정할 수 있죠. 조례는 지방의회 권한이니까. 나머지도 볼게요. 나머지 네 번째 선지는 앞에 이제 과거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이 조항이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 특정 사안에 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으로 발의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죠. 자, 이제 4번까지는 무난했어요. 5번 볼게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첫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될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내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돼 버리면은 그 직을 상실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살던 데는 원래 내가 이 관할 구역이었는데 그냥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역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여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여기 이렇게 할까요? 여기 지역에 주소지가 돼 있었어. 그래 난 이제 당연히 이제 피선거권이 생긴 거죠. 이 주소지가 있으니까 당선이 된 다음에 나중에 당선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구역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기까지만 여기는 이제 아닌 거야. 이제 내가 원한 게 아니죠. 내가 뭐 원해서 다른 데로 뭐 주민등록 옮겨버리면은 나의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제 구역이 바뀌는 것 때문에 관할 구역 밖으로 될 때는 당연히 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죠. 상식적인 내용이 사실은.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법 내용이 있고요. 정답 1번이고 두 번째 징계 제명되면은 상실하고요. 세 번째 주민 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될 때 당연히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 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 임직원을 침할 때, 네,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겸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겸직에 해당하는 자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다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여섯 번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인정되면 제2요구죠, 제2요구. 그래서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서 제1을 20일 날짜 맞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했다고 인정되면 역시나 제2를 요구할 수 있죠. 날짜 똑같죠, 다. 제2 요구는 20일이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 의결사항 중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선결 처분을 할 수 있죠. 맞죠? 선결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보고에 승인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 선결 처분을 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소급적으로 적용된 소급적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뭐 이것도 문제 간단히 정답이 나오죠. 4번이고요. 7번 문제인데 7번 문제가 좀 어려우셨나요? 7번 문제 사실은 상식적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이 유사한 문제가 7번 문제에 있었죠.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딜런의 룰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미국 주정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조물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딜런의 룰 내용 맞고요. 두 번째, 영국에서 등장한 월권 금지의 원칙. 사실 이미 뜻이 들었지. 월권 금지. 권한 넘어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르면 지방 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것이면 권리로서 지방 정부 해는 어떤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국가로부터 권한 받은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건 뭐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하셔도 간단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 보충성의 원리. 워낙 자주 나온 거죠. 기초지방정부가 우선하고 그 다음엔 안 되면 상위지방정부, 그래도 안 되면 국가, 이렇게. 네 번째, 미국의 홈룰은 주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헌장을 만드는 거죠. 제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예, 아직 7번까지는 쉬웠어요. 8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래 돼 있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법률 조항에서 살짝 이제 단어만 바꿔 출제를 하잖아요. 좀 자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인수위원회, 이게 이제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들어왔다고. 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했던 공무원으로 본다. 이건 글쎄요. 하여튼 뭐 맞는 표현이 한데 처음 본 조항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니은 둘 이상의 기초인지 광이 잘 보셔야 돼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무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을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 묶어서 이제 하나가 될 때 이때 직무 대행할 사람을 누가 정하냐 했을 때 행안부 장관이다. 그게 아니고 바로 위에 기초위에는 광역이 있죠. 시도지사죠. 그래서 이 니은 틀렸거든요. 니은을 빼보면 많이 빠지죠. 자, 그래서 기억 여부만 사실을 알면 되는데 이 기억이 맞는 표현인데 이게 좀 지엽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오고요. 디귿 리을 어차피 뭐 소거가 되니까 답 쉽게 나오겠죠. 나머지 볼게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지를 수사기관 장으로부터 받은 시구 및 자치구는 그 즉시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되, 이제 기초니까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견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거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의요구에 대해서 제적위원 가반 출석과 출석의 3분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으면 그 의결사항은 그대로 확정된다. 뭐 제요구한 거니 어쨌든 간에 자, 그대로 확정이 되겠죠. 가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이상 찬성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억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있어요. 지방자치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됐을 거예요. 9번째 문제예요. 지방 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정, 이거 안 되죠. 이게 뭐 행정학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동의 받아야 되는 거죠.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은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 선지예요.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시작 15일, 시군 및 자치구는 10일 전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된다. 우리 이제 중앙에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죠. 많이 나오는 거였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시군 및 자치 기초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는 120일 전까지 제출이잖아요. 자, 이 문제도 간단하게 정답이 나왔고요. 열 번째 문제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보증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빚보증이죠. 자, 이거 가능하고요. 의결 받을 때 대신에 두 번째 선지가 정답인데 좀 억지로 만든 느낌 들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죠. 저 없다로 이렇게 어, 이, 이, 법률 조항 하나 그냥 살짝 바꿔서 냈죠.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다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조항이었죠. 자, 10번 이렇게 쉽게 해결됐고요. 7번 또 간단하죠.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세 찾으면 되는 거죠.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 이거 없었죠, 그죠? 우리 두 문자 기억하시나요? 지방세 세목 취래 소비 주자담 소득 등재 이렇게 되죠. 이게 보통세 세목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랑 지방교육세 이렇게 별도로 이제 목표세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다 두 문자 행정할 때도 공부하셨던 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12번째,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지방재정법이 나왔죠. 첫 번째, 목적세에 따른 세입 세출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자 이게 저도 시비가 좀 어려웠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 운영 계획과는 별개로 회계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탁해서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통합재정 안정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 기금 운영 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별개로라는 표현 때문에 정답이 틀려서 2번인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은 지방아치법에 비해서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2023년부터 뭐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지방자치론도 마찬가지인데 법률 조항을 좀 꼼꼼히 다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재정법 법을 아셔야 되죠. 네 번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면은 입법에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13번째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계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투표까지 일단 주민한테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예사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 지방자치법에 있는 뭐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 선지는 여러 번 출제됐던 조항들이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이나 항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 맞죠. 세 번째,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면 시도는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 사무와 재산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한다. 그래서 광역인 시도의 경우에는 그 위에 더 위 상황의 기관인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14번째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계 지방 중앙행정기관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건 뭐 법률조항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자주 나온 조항은 아니죠. 맞고요. 맞는 선지고요. 두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규약 정해야 되죠. 그에 따라서 이 의회에서 간선하는 거죠. 직선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히 겸임도 가능하죠. 겸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 그 겸직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장은 다 겸직이 가능하죠. 세 번째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담 맞죠 이거? 경비에 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사실은 뭐 이제 정답이 좀 쉽게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에 사유했을 때는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어때요? 이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되죠. 자, 승인 그 설립할 때도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이게 뭐 기촌지 광역인지 명시가 또 안 돼 있잖아요 구분이. 자, 14번 문제였고요. 15번 문제예요.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자, 첫 번째, 시도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 이 수치 이제 감사 청구죠. 300, 200, 150이잖아요. 그래서 500이 아니라 300이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돈 관련된 거죠. 회계, 계약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 안 되죠. 이게 뭐 주민 직접 참여 제도 중에 안 되는 게 이제 돈 관련된 거라고 회계 돈 관련된 거라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죠. 안 돼요. 세 번째, 주민은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하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못 끝냈다. 그러면 누가를 제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 주무부 장관이 아니죠. 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네 번째요. 주민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개표 청구 못하죠. 저희가 뭐 없다 딱 돼 있죠. 예외 사유 나오죠. 네 번째가 정답이고요. 16번째 문제요.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인데 신중앙집권은 기존의 어떤 중앙집권을 좀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권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의 문제가 발생하죠. 지역 격차가 커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 지역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래서 지도적 협력적 관계를 설정한다. 여기 맞는 편이고요. 맞고요. 두 번째 신지방분권, 그러니까 신중앙집권 혹은 중앙집권 하다 보니까 또 나름의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분권을 다시 하자. 이게 다 신지방분권이고요. 기존의 어떤 무조건적인 분권하자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적극적인 분권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맞는 편이고요. 세 번째, 세계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쟁력,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분권과 강조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가까이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맞고요. 그래서 결국 4번이 정답인데 미국의 신연방주의, 뭐 미국의 닉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시기에 이 지방과 이 연방 정부 간의 관계에서는 이 분권을 좀 강조했어요. 분권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이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도 이 조건을 달린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분권을 더 하자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 신연방주의 관련된 내용들은 신중앙집권의 대표가 아니라 신지방 분권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물론 이제 프랑스의 코민, 데파르트망, 뭐 레종 이런 거
권리와 자유에 관한, 이게 사실 이거 이제 딱 내용 보시더라도 프랑스의 지방 정부의 권리와 자유잖아요. 당연히 지방 분권에 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17번째 문제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저 이 문제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관련 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니까. 지방자치법 위에 중앙지방협력회에 관한 법률 좀 이게 그냥 지엽적으로 나왔죠. 물론 이 법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 2022년에 같이 시행이 된 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쉽지 않았죠. 어쨌든 속어는 좀 가능해요. 첫 번째,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행정협의조정위원, 행정협의조정위원 이거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아니고요. 두 번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하지 아니죠. 이거 국무총리 소속이고 애초에 장관이 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으면 아마 여러분 따로 기억하셨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위원 중에서 일부는 이제 위촉하는 거고 기재부 장관 당연직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다 빠지고요. 결국 이제 두 개가 남죠. 괜히 이게 좀 어려웠어요.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 협의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국적 협의. 이게 뭐냐면 제가 지방자치법이 있죠. 전국 대한민국의 4대 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모임, 이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예요. 이게 협의회 회장, 대표자니까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면 여기 나오죠. 기초의회네. 시군구청장의 모임의 회장. 그럼 두 사람 나왔죠. 이제 여기는 집행부장들이고요. 광역과 기초.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회 중에서 의장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군 및 자치구를 했지만 시도도 있잖아요. 시도의회 의장들의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여기 출제됐던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장들의 모임. 이게 협의체. 그의 대표자, 협의회장이 협의회장. 네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이 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이 돼요. 이건 중앙지방협력회에 관한 법률을 좀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좀 지엽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4번도 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얼핏 보니까 잘 안 보였는데 중앙지방협력회 운영과 실무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 이게 참 이걸 단어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중앙지원단인데, 자, 그래 정답은 3번인데 제 생각에는 3번, 4번 선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 1번, 2번 선지는 지방자치법에 나오는데, 물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은 전체적으로 다 보통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에 관한 법률에서 좀 세부적으로 좀 출제가 됐다. 18번째 문제요. 중앙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 또는 로즈의 대리인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면 대리인모건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중앙하고 지방 간의 관계가 대리인모형이라는 것은 얘가 위에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거예요. 지방이 중앙에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맞죠? 아래 있으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중앙 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 정부 재량 아니죠. 이거 관리 감독 와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러면 니은이 빠지니까 답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이거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책 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이런 뭐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리얼, 주요한 정책은 중앙 정부의 관료에서 발의되고 일정되게 맞죠. 의미를 보셔도. 자, 19번 문제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 의결사항에 포함이 되죠. 이건 이제 이걸 고르고 바로 답을 고르셨어야 된 문제였고, 2, 3, 4 선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다 있긴 한데 꼼꼼하게 보실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죠.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고, 20번 문제도 좀 지엽적이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만 출제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방재정부까지 범위를 조금 넓히면은 거의 한 90% 가까이 해결되죠. 뭐 이론적인 거 좀 이론적인 걸 포함한다면
이론 플러스 그러니까 지방자치론에서 이론 플러스 지방자치법 하면 거의 한 80% 정도 풀 거고 지방재정법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90% 넘어가죠. 근데 이제 그 외의 법률들이 있죠. 중앙지방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자치경찰법, 자치경찰법이죠. 요약해 줄여서 경찰법에 이제 또 나오면 조금 이제 문제가 쉽지가 않죠. 근데 20분 문제는 정답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보실 때 한번 나왔던 내용이죠.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죠. 아니 죄송해요. 이거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없죠. 이게 없다죠. 이게 정답이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조금 더 지엽적이고 물론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뭐 이제 도입되면서 세부적인 조항 좀 보셔야겠지만 워낙 또 조항이 사실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이번 2023년을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이 지방자치론에 관해서 가끔씩 이렇게 질의를 좀 하시는데 이 합격을 하기는 사실은 점수가 지방자치론에서 좀 많이 받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적게 하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싶은 게 이제 어, 이 본능적인 어떤 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 지방자치론에서 고득점을 하시려면은 이 관련 법률 조항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조항을 출제 안 된 조항을 우리가 다 본다고 했을 때 그 기억이 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4년 또 많은 고민했어요. 이 법을 어디까지 얻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은 전체 조항을 넣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2년 전에는 모든 조항을 한번 다 넣어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수험 경제상 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 정도까지 일단 확실하게 가져가고 나머지 법률들은 일단은 이거 출제가 어떻게 될지 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순서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자치법 전체조 지방재정법 전체 조항을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법률을 꼼꼼하게 한 번씩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